박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올해 월요일 날 노는 날이 많았어요. 그랬나요? 네. 저는 안 놀았던 것 같은데. 아니, 하루도 놀았고, 이번에 네. 또 올 말에 하루 또 놀잖아요. 맞아요. 월요일에 유난히 또 휴일이 많습니다. 네. 물론 처음과 끝에 딱 휴일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이 중간은 네. 주 5일? 힘든데?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네. 또 저희가 월요일이 없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네, 네. 특히 이번에 2주 동안 월요일에 월가워즈 시간을 좀 쉬었더니 그렇죠. 많은 또 팬분들께서 네. 궁금해 하셨어요. 아, 진짜요? 언제 오시냐고. 네. 네. 저희 7시 오전 방송에 네. 실시간 채팅창에 네. 월가워즈 왜 안 하나요? 이제 왜 안 다른 하는 곳에 가서 건가요? 물어봐요? 그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네. 바로 오늘이 그 다음 맞습니다.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겠죠. 네. 일단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빅테크 관련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빅테크를 포함해서 시장이 IT 성장률 위주로 네. 다시 좀 약간씩 달리고 있다는 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저는 계속해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사실 올해 물론 올 그 4개월 하고 나서 반 정도 네. 됐잖아요. 그렇지만 작년 1년과는 완전히 사뭇 다릅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소위 성장률보다 가치주가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그렇죠. 네.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제일 형편없었고 제일 많이 떨어져기도 했었고요. 다우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요. 딱 지난 주말까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우는 고작 0.5%니까 그냥 움직인 게 없다. 다우가 네. 거의 2주 정도 밀렸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은행주, 네. 금융주가 밀렸어요. 맞아요. S&P 500에 7% 오른 데에 반해서 나스닥은 17.4%가 올랐어요. 2배 이상이네요. 네. 나스닥은 지난주 초에 저점 대비 20%가 나오면서 오. 연말에 12월 28일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 20% 올라가서 일단은 나름 불마켓이 다시 네. 성장주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가치 성장주. 성장주는 올해 3, 4월에 잠깐 고비 있었지만 다시 가치주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가치주가 많이 회복하면서 성장주이더니 올해는 완전히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초 대비 그렇게 좀 벌어져 있겠고요. 상대 섹터별로 보더라도 우리가 성장주 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느끼시는 게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 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음.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금융, 헬스케어 등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딱 표로 섹터별로 올해 등락률, 그 이번 달의 등락률 같이 보여주는데 왼쪽 그리면 올해의 등락률이 왼쪽 같은 바에서 왼쪽이거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딱 이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확실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네. 성장주와 가치주의 네. 간극이 네.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늘 강조해 주셨지만 네. 분산 투자가 참 중요하고 성장주가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해도 성장주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또 계속 이어진다 하기도 그런 게 분명히 성장주 가치주가 이렇게 가다가 네. 서로 치고 네. 꺾이고 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의 랠리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준점을 찾아야 되겠고요. 네. 막 이런 거죠. 리세션이 만약 온다 안 온다 얘기는 많은 분들이 경기의 위축, 리세션, 경기 불황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무슨 부채 한도 뭐 이렇게 나면서 머리 아프신 게 많아요. 네. 금리가 과연 동결이 지켜질지 아직까지 계속 올리기만 했는데 이제 이번부터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동결이 지켜질지. 연준은 계속 매파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준의 의장은 여태까지 한 번도 금리 인하 시사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네. 조건은 약간 얘기했지만 한 적이 없지만 월가의 지금 어떤 정책 금리의 흐름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실제 금리의 추이를 보면 네. 아마도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인하 가능성과 과연 언제 월가에서는 지금 늦어도 9월부터 금리가 내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네. 현실화될 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리세션 확률 진입이 12개월 내 진입할 확률이 65%예요. 그러면 만약 리세션이 되면 성장주 가치주 간에 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특히 네. 성장주가 더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지 그러면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 알고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어떤 뭔가 좀 지겨운 주식에 대해서 직전 우리 3주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보링 스탁이잖아요. 따분한 주식? 따분한 네. 주식이죠. 그러니까 따분한 주식이 계속 올라가 다시 회복 어떤 추세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따분한 주식은 지난 3주 전 영상 다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리세션이 오면 성장주는 많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리세션의 가능성도 사실 염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따분한 주식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네.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네 글자죠. 분산 투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네네. IT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맞아요. 다른 뭐 가치주 대비해서 따분한 주식 대비해서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할까요? 맞아요.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월마트도 좋고 뭐 코스코도 좋고 P&G, 펩시, 뭐 맥도날드 이런 네. 거 얘기하더라도 막상 손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막상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그런 느낌이죠. 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지만 특히 젊으신 분 그리고 수저 앵커 정도 같이 아주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성장주나 이런 것들 IT 쪽에 좀 몰려 있는 건 분명하게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따분한 주식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IT 주식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텐데 IT 주식에서도 성장주는 기본이라고 깔고 있잖아요. 다만 네. 이런 리세션이 많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아마 리세션, 경기 침체를 생각을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나마 그런 주식 중에서도 뭔가 안정성도 있고 어떤 밸류도 어떤 부담이 좀 적은 것들 네. 그런 것들 한번 추려봤어요. 오. 그러니까 IT 주식 중에서 정리하면 IT 주식 중에서도 성장세 기본 따라간다 보면 안정성이라든가 안정성은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가치란 건 딴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외한 것들. 그래서 IT 주식 중에서 약간 따분할 수 있는 주식들 위주로 해보시면 약간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IT 중에서도 따분할 수 있는 주식들 뭔가 몇 가지 생각나긴 하는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이 종목은 네. 뭔가 관심 종목이었어. 혹은 그렇죠, 좀 그렇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네. 종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주식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이 IT 주식 중에서도 약간 나 저거까지는 못 눌렀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식을 좀 몇 가지 표로부터 설명드리는데 이거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네. 뭐든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만의 기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얼마 정도 너무 PER이 높으면 안 되겠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나는 시가총이 너무 작으면 곤란하다. 지금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했는데 이런 거는 물론 교과서적 일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준점을 스크리닝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종목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그런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분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만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저는 소팅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기준을 찾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 번 저희가 강의를 해드렸고 영상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기준점을 잡았다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가총액입니다. 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 그나마 좀 큰 주식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뭔가 좀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같이 안정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뭔가 좀 배당을 주는 거. 배당을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안 주는 것보다는 유가 떨어졌을 때 늘 말씀드린 토닥거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주주 환원책? 조금 줄 테니까 좀 참아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들으면 아마 테슬라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부채의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부채가 너무 많으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막 올라가면 또 짜증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좀 내 돈 갖고 사업하거나 조금 내 돈이 풍족하게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 부채 자본 비율. 영어로 debt to equity ratio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방 찾아줄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장부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익보다는 순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잉여 현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많은지. 그렇죠. 근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많다 적다를 절대치로 있지만 항상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가의 어떤 밸류 가치 전체보다 순현금이 많다 적다.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많다 적다. 그래서 그런 프리 캐시 흐름, 잉여 현금 흐름, 기업 가치 비율 이런 게 항목이 있어요.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낼 수 있겠고요. 다음은 밸류에이션의 기본은 PE거든요. PR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지 않은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닝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익이 좀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익이 좀 증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닝이라든가 올라가는 것들.
추세 이런 걸 보셔야 되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 감소하거든요. 약간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다섯 번째는 최근에 한 52주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을 좀 꾸준히 좀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네.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진 걸 원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최근에 52주 대비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올라간 걸 약간 선호합니다. 약간 떨어진 것보다. 그래서 좀 살아있는 주식들. 네. 그 똑같은 걸 갖고 어떤 분들은 고점 대비 떨어진 걸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 또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금방 찾거든요. 여러분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튼 이런 정도를 갖고 7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한번 소팅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시가총 이 표를 스크린했고요. 여기에 순서는 이제 시가총액입니다. 네. 당연히 애플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애플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은 분들이 저거 너무 뻔한 주식 애플은 너무나 뻔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배당도 주고 안정적이고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은근히 여기 들어가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건 지난주에도 실적 주셨잖아요. 네. 오라클이 있겠고요. 시스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보면 네트워크 회사거든요. 우리 보면 미국에서 분은 많이 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와이파이나 공유 인터넷 그런 모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그런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뭐 엑센추어도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인투이트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장비 회사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그런 거 있겠고 약간 작은 것들도 몇 개. 네, 그렇네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분류, IT의 성장 기본이고 안정성과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주식들을 먼저 딱 선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참고해 갖고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찾으셔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기준점을 조금 다른 걸 넣고 빼고 할 수 있죠. 나는 뭐 주가 수익률 같은 건 관심도 없어. 더 좋아. 그런 건 높게 잡아도 되고 낮게 잡아도 되는데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판단에 따라서 표를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나만의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7가지의 기준으로 지금 박사님이 한번 추적을 막 해보니까 여러 종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 주식하면 한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물론 이건 저의 이제 뇌피셜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뽑은 거가 되겠고요.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2종목은. 그렇지만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5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거 첫 번째는 그냥 애플입니다. 애플은 2022년 초, 2021년 말에 182달러의 사상치 효과를 가졌어요. 그리고 작년 봄 한때는 열흘인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한번 기대가 있었지만 딱 터치를 못하고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폰의 성장이 둔화됐다, 뭐 애플도 뭐 혁신이 끝났다, 그런 지겹도록 똑같은 얘기 들었지만 이번에도 보면 아이폰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또 중요한 거가 서비스 매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계속 부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이번에도 또 대규모 자사주를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진심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여전히 만약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2위, 1위가 애플이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소위 빅5 이런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챗 GPT 하면서 AI 광풍을 이제 주도했던 그런 그렇죠. 세 번째는 엑센추어입니다. 엑센추어는 이게 익숙한 회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슈퍼에서 마트에서 사거나 파는 게 아니고요. 엑센추어는 IT 컨설팅 쪽의 세계 최고 회사. 그러니까 IT에 관한 모든 걸 하려 그러면 최고의 회사는 엑센추어입니다. 뭔가 업무를 개발하고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보다는 법인 고객들이 다 하는 거죠. 전 세계 1위 회사인데 저는 엑센추어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흘러내려. 그렇죠. 앞에 봤던 두 기업 대비해서 그래프 방향이 아래로 가요. 그래서 주가는 좀 52주 동안 큰 재미가 없었던 주식인데 이런 것도 한번 워낙 여기서 스크린한 걸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전 세계 탑5, 탑4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익숙하신 회사일 텐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입니다. 물론 1위는 압도적인 1위가 ASML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게 2위, 3위, 4위권에 있는 회사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도 주가가 많이 작년부터 올해 작년 말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 12월 그때부터 주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고 요즘에 고점 대비하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들인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풍족한 현금, 풍족한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갖고 있고 그만 나면서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랩리서치 이렇게 해서 5종목을 IT 주식의 진심이잖아 시청자분들 이 주식 중에서도 뭔가 성장성 기본이고 안정성과 밸류에 대한 부담을 없는 그런 것들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주식 5개를 한번 저 나름 추가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IT와 또 가치주 이렇게 같이 뭐 분산 투자를 하면 좀 더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를 잘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IT가 너무 좋다. 네. IT만 넣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각자만의 기준점을 잘 세워서 이런 종목들 IT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투자하신다면 좀 더 시장에서 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추어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까지 박사님의 뇌피셜이 들어간 그런 좀 애정이 담긴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 말씀드리면 네. 이게 오늘 며칠이나 알았잖아요. 5월 15일이요. 네. 15일이면 15일 오늘 저녁 때 바로 업로드 되잖아요. 당장 오늘까지 사시면 오늘이가 뭐 내일까지 한번 날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사시면 배당을 받는 주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나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들어오는 건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군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오늘 밤에 사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 보너스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맞춰보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네. 항상 하던 그 말미에 재밌는 게임 네. 있잖아요. 수익률 대결. 네. 그게 지지난주에 저희가 펩시코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 얘기를 주셨는데 네. 2주 동안 수익을 내보니까 모두 다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그런데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펩시코는 네. 지금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올라요. 네. 계속 사상적.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네. 관심이 있었던 네. 그런 sek터가 바로 태양광인데요. 태양 네. 이분 진짜. 지난주 금요일에 네. 퍼스트 솔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6%가량 올랐거든요. 유럽의 태양광 방막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맞아요. 했죠.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 일부가 같이 올랐어요. 맞아요. 솔라엣지, 뭐 인페이즈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퍼스트 솔라는 사실 많이 올라서 네네. 뭐 더 잘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솔라엣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리포트 보니까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어, 있다. 어. 이거 싸다라는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또 여기에 밀릴 것 같은 생각이 왔거든요. 네. 일단 태양 너무 좋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탑 중에 탑 애플을 애플이요. 애플.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애플이 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올라간다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 이게 못했거든요. 작년 봄에 사상저가. 전 이번 타임에 사상저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애플 두 가지 의미죠. 애플이 있으신 분은 그냥 계속 갖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시고 있고 애플워치 쓰시고 있고 아이패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한 주부터 시작하시라. 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와 애플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빨갛다라는 네. 거네요. 네. 해와 사과. 네. 하지만 또 주가는 초록색이 나와야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초록불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